안녕하세요 여러분. 등장과 함께 많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전에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작지만 정통 SUV의 감성이 참 도드라지는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마치 쿠페형 모델의 감성을 강조하는 이 크로스오버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트랙스 크로스오버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트랙스는 굉장히 컴팩트한 SUV인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굉장히 늘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요. 전장이 4540mm로 늘어났고 전폭과 전고 역시 1825mm, 1560mm로 넓고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휠베이스도 2700mm까지 늘어났으니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 SUV의 그런 다부진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트레일블레이저의 전면 부분을 강렬하게 끌어당긴, 날렵하게 끌어당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쿠페형 모델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블링 라이트라던가 각종 디테일들이 시각적인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도 이러한 매력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늘씬하다는 모습이 느껴져요. 클래딩 가드라던가 이런 요소들은 SUV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날렵하게 그려져 있는 본인 라인과 루프 라인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쉐보레 블레이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후면 같은 경우는 약간 닛산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굉장히 엣지감 있고 날렵한 스타일링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 차체 모습이 전반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스포티한 해치백을 보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 트랙스 크로스 오버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팩트한 쉐보레 차량의 감성 잘 드러나고 있죠. 좀 저렴한 듯한 소재의 연출이 있긴 합니다만 시각적인 매력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대시보드의 이런 형태라던가 이런 크롬 가니쉬, 이런 메탈릭한 부분, 뭐 광택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공간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런 그래픽 연출이라던가 디스플레이 크기 역시 더욱더 커지면서 공간이 더욱더 돋보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간에는 붉은색 스티치 그리고 RS 레터링 등이 더해지면서 이 RS 트림만의 매력을 정말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은 일반적인 컴팩트 SUV 대비 더욱더 긴 전장과 휠베이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실제 도어를 열었을 때 2열 레그룸이 상당히 쾌적한 걸 볼 수가 있고, 시트의 크기라던가 여유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이 루프라인으로 인해서 헤드룸이 아주 넉넉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충분히 여유를 느낄 수 있죠.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짐들이 가득 실려 있어도 꽤 나쁘지 않은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렁크 게이트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개방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GM의 매력도 느낄 수 있죠. 이와 함께 이어 시트 폴딩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다채로운 환경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아래는 3기통 1.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 이터보 프라임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39마력과 22.4kgm의 토크를 내는 이 엔진은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과 함께 조합이 되어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리고 만족스러운 움직임을 제시하죠. 실제 전반적인 이 토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행에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효율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기준으로 복합 기준 12.0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 도심과 고속은 각각 11.1 그리고 13.2km/L로 준수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이미 트랙스라는 이름을 불려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트랙스의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트랙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최신의 GM의 감성이 잘 담겨 있으면서도 연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체급상 이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좀 딱딱한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동안 GM차들이 참 못했던 부분이 바로 같은 소재나 같은 가격에 불구하고도 좀 저렴해 보인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GM만의 약간 운전석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스타일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제 RS 트림이다 보니 천공 스티어링 휠에 이 디커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래픽과 그래픽 테마 역시 새롭게 다듬어지면서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이링크가 보여줬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저가 태블릿 같은 느낌이 완전히 탈피가 돼서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끌어올려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RS 트림만의 특유의 이런 붉은색 디테일들이 실내 곳곳에 더해지면서 감각적인 만족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외형을 볼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차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드라이빙 포지션 역시 제법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키가 굉장히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SUV라기보다는 약간 키가 높은 외건 혹은 해치백을 탄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낮은 드라이빙 포지션을 좋아하는 입장이니 이런 구성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의 연출이라던가 레그룸, 헤드룸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포지셔닝이 약간 트레일블레이저의 아래급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성향으로 약간 그러니까는 이 캐딜락이 트림 전략을 Y자로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개로 나뉘는 가지치기 전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체급이 작지만 낮고 길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열 공간의 레그룸이라던가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행을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이 차량은요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GM의 차세대 소형 터보 엔진 라인업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CC, 그러니까는 이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는 전략하에 만들어진 이 모듈형 3기통 엔진입니다. 1199cc 엔진에서 139마력과 22.4kgm의 토크를 내는데요. 이는 기존에 있던 1.8 에코텍, 1.6 에코텍 엔진을 능숙하게 대응하고 토크 부분에서는 2.0 엔진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죠. 사실 GM이 이전에 3기통 터보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소형 가솔린 엔진 라인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이번 차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3기통 특유의 그 자잘한 진동이 느껴지긴 해요. 특히 지금처럼 정차했다가 발진을 할 때 순간적으로 RPM을 끌어올릴 때 그 3기통 엔진 특유의 좀 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출력 연출이라던가 회전 질감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게다가 사운드 자체도 이전처럼 막 경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덕분에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엔진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3기통 특유의 진동 빼고는 말이죠. 그리고 보통 이 소형 엔진이라고 한다면 보통 저도 이제 대배기량 차를 타고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배기량이 깡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확실히 이 차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차의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경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차 중량도 1300kg 중반대이기 때문에 이 작은 엔진으로도 이끌기에 충분하고 또 변속기의 셋업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저는 이 차가 처음 나올 때 CVT를 조합을 할까? 아니면은 9단을 조합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출력과 토크를 좀 부족한 출력보다는 이 토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6단 변속기로 약간 레인지를 넓혀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를 바탕으로 쭉 밀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의 조합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6단 변속기가 그렇게 변속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속 충격이라던가 질감이 정말 훌륭하게 억제되어 있어요. 이 출력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 붙는 순간의 질감은 운전자가 아니고서는 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젠3 변속기가 좀 더 발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시프트 패들이 없어가지고 적극적인 주행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차는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엔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차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차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은 시승 코스가 굉장히 짧고 또 대부분이 자유로를 주행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과 성격, 특징들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차 굉장히 경쾌하고 잘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보다 정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차의 체급은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위 트림과 상위 세그먼트와 비교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데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했고요. 날렵한 스타일링에 A필러가 적용이 되면서 풍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억제하고 있죠. 게다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이즈 역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차가 경쾌한데 조향 반응 역시 마찬가지예요. GM 특유의 약간 정교한 느낌을 주면서도 또 가벼운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차가 그렇다고 조향 질감이 좋다거나 노면 피드백이 날카롭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루기 좋다라는 평가를 하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비교를 하자면 그 예전에 쉐보레 아베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다루는 그 느낌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마 근데 아베오를 많이 안 타보셨겠죠. 네, 아쉽게도.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어서 승차감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GM 특유의 그 강인한 차체의 그 일체감은 아마 어떤 GM 차를 타더라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과거의 GM보다 최근의 GM 차들이 탄성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셋업이 돼가지고 일상의 승차감을 추구하려는 질감도 있겠지만 차체의 탄성이 좀 더 좋아지면서 차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은 과거의 GM차가 좀 둔하다, 무겁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기 아주 좋은 모습이고, 또 최근에 여러 차량들을 타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다루기 좋은 차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다만 왜 SUV 치고는 이렇게 좀 여유롭지?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게 이 차는 외건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드라이빙 포지션도 약간 높은 해치백 외건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드라이빙도 외건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국내 수입 SUV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조 2008 같은 경우도 MPV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SUV하고 지상고를 높인 MPV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 차는 MPV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리니어하게 조금 더 여유있게 반응해주는 그런 셋업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트럭스 크로스 오버라는 차가 SUV와 소형 외건과 이런 것들의 좀 절묘한 교집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집합은 어떠한 부분에서 스페셜리티한 부분을 보여주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차는 제법 좋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 또 GM 특유의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차가 한계 영역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차도 길고 또 어쨌든 효율성 때문에 타이어도 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활용폭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제한적 범위 아니라고 한다면 운전자 혼자여도 만족스러울 수 있을 거고 탑승자가 추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죠. 게다가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그 개발 거점의 역량도 참 크거든요. GM은 개발을 독일 오펠에서 했느냐, 이제 오펠은 아니겠지만 독일에서 했느냐, 한국에서 했느냐, 미국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의 패키징이라든가 옵션의 우선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한국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고 옵션 사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의 개발 권한 자체가 업데이트 권한 자체가 한국에 있다 보니 아웃사이드 리피터 기능이라던가 2열 에어벤트라던가 무선 충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낮은 트림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적인 편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 차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건 가격입니다. 사실 GM이 언제나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엔트리 트림인 LS 트림을 2,052만원에 배치를 하면서 초기 진입 가격을 대폭 낮췄어요. 사실 GM 차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평균 이상인 LT 트림 이상 혹은 LTZ 트림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업무차로 구매를 하든 회사 법인차로 구매를 하든 그러기 위해서는 엔트리 트림이 좀 가격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낮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 차를 누군가 구매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RS를 사야지 라고 권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엔트리 가격을 대폭 낮춰줬다라는 점은 GM 입장에서도 이 차를 좀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제 액티브라던가 이제 RS 같은 경우는 이제 2,600만 원대, 2,700만 원대, 아마 옵션을 더하게 되면 근 3,000만 원대 가까이 높아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차는 출력에 대한 욕심, 또 변속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욕심 약간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서 생각보다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면서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제한적인 환경 또 짧은 시등 거리 때문에 이 차의 모든 질감이라던가 성격, 그리고 뭐 극한 상황에서의 한계 영역에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파악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연비 같은 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느낌만 보더라도 꽤 괜찮은 차가 시장에 등장했다라고 평가하기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데뷔 이전부터 디자인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차인 만큼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이 차는 실망이 크진 않은 기대한 만큼 괜찮네, 기대한 만큼 나온 것 같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하네요. 사실 오늘 시승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이 개별 시승차 마련됐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